네, 상상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에 입학했을 때 역시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면접 요소 중에서도 수학, 과학에 대한 면접 부분, 즉 창의력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장 가지고 있죠. 특히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면접 질문이 남자, 여자 따로 나오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일부 수학 문제가 출시가 됐을 때 상당 부분 경시와의 연계성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창의성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등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과정 내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즉 문제를 풀고 시험에 응시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나머지에 대한, 나눗셈의 나머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 부분 경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문제가 출시가 됐을 때는 중등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예시를 들고 말할 수 있느냐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고등선행을 일부 했을 때 들어가는 유리함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한 답이 중등과학 내에서도 당연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고등과학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고등학교 내신컷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은 올 A를 기준으로 사회과학을 택해서 사회가 올 A이거나 아니면 과학이 올 A인 경우에 서류 점수가 만점으로 처리가 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B가 하나 정도 있는 친구들은 면접 역량치에서 뒤집어서 합격하는 케이스를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학생은 만약에 이제 국영수 또는 사회과학 부분에서 특히 뭐 사회과학 쪽에서 하나쯤 A가 좀 없어가지고 사회 B, 과학 B 이렇게 돼 있을 때 사회랑 과학 중에 감점이 좀 덜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렇게 지원했을 때 합격하는 케이스가 매년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상고는 모집 인원이 좀 소폭 축소가 됐습니다. 24명 정도의 인원이 축소가 되었는데 모집 인원 축소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률 상승폭에 미치는 영향은 약 0.1에서 0.2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률 상승의 요인으로서 단순히 이 모집 인원 축소로만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입 입시의 요인들 중에 정시 확충에 대해서 그리고 의대나 약대 같은 의학계통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위권 학생들의 니즈가 정시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상고에 좀 인기에 조금 더 더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쟁률 보시면요. 전국 남학생 경쟁률이 이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경쟁률의 상승폭을 보시면 학령 인구의 증가폭과 이제 모집 인원 정원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국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간 수치가 학령 인구 증가와 모집 인원 정원에 의한 축소, 요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걸 고려했을 때는 전년도와 실제로 이게 선호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호도가 살짝 더 여학생 부분에선 감소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서류 컷이 2대1이기 때문에 2대1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B가 있는 친구들이 서류에서 먼저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봤을 때 경쟁률이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도 모두 2대1을 진작 넘어선 상황이라 여학생은 서류가 올 A가 아니면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권도 전형을 보시면 태권도 전형이 이제 재작년에 유달리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모집 정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7명, 4명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 변동폭에 따라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좀 널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지원하더라도 경쟁률이 0.1 이상씩 오르는 형태의 폭이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지원하면 경쟁률이 0.25씩 막 올라버리는 형태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20명이 이제 10명이 되는 그 정도 지원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변수가 너무 커서 태권도 지원의 이런 인원이 줄어들었다가 태권도의 어떤 사품 이상의 단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태권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끼리 따로
이렇게 좀 그 면접을 시행하고 이 학생들 기준으로 이렇게 따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태권도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이 다소간 좀 A가 다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을 때 면접 역량치로 충분히 합격을 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건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만 상산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1000글자를 이렇게 소모하게 되고요. 띄어쓰기 제외 1000글자입니다. 이 1000글자 안에 진로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입학 후 활동 계획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요. 활동 계획이랑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순수하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왔느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러한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주로 자기가 진로 계획이나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지원을 왜 했고 혹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들을 독서에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인성 영역이 500글자가 들어가는데 인성 영역 500글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좀 많이 할애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깊게 쓰는 것보단 2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로, 내가 왜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외대국어보다는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를 꿈꾸니까 의학 관련 활동을 여러 개를 했다라는 초점보다는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고 그 습득 과정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도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상산고의 특이한 점은 이제 독서 3권에 대해서 각각 한 책당 300글자씩 해서 총 900글자에 300글자 곱하기 3배 해가지고 900글자의 자기소개서의 추가적인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독서 3권을 쓸 때 실제로 학생들이 이 독서 3권에 대해서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이 독서 3권의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면접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독서 인성 면접의 문항들을 보면 어떤 책을 근거로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책의 등장인물이 되었을 때 그 등장인물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런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같은 이런 유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 3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계획에 대한 연계성으로서 한 권 정도의 책을 소개하고요. 이걸로 3권을 다 채워버리면 등장인물이 하나도 없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등장인물이 다양한 형태의 소설을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던가 프랑켄슈타인 같은 소설도 괜찮고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관여할 수 있는 형태의 등장인물이 많은 한국 소설이나 외국 소설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 또는 행동 방식을 바꾸게 되었던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류의 책을 한 권 정도 하면은 이 3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 면접들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책 3권을 선정하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로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인성 영역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학교 강 주변에서 일어난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을 때 미생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이랬을 때 자신이 미생물이 공기 중에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올라간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가설을 세웠을 때 과학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던 구름 발생 장치 그리고 흙에서 채취해서 배양했던 미생물
네, 요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했고 공기줄에 미생물이 분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외대부고랑 조금 다른 점이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작성한다고 하면은 이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나 논의가 조금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통제 변이를 어떤 식으로 시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무엇을 통해서 얻었는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면서 자기가 아쉬웠던 점 부분, 아쉬웠던 점 부분, 그리고 그것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른 활동으로 연계하는 이런 역할을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이죠. 이런 과학이라는 과목을 암기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바라봐주게 해주었다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의 글로 자기주도 학습 부분이 작성되게 됐던 사례입니다.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인성 부분 지금 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통안전 질서 도우미 활동, 누구나 할 수 있었던 활동이죠.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이런 교통안전 질서 도우미 같은 거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반대하는 친구들을 토론을 해서 이들을 설득을 했고, 설득 과정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거든요. 상산고등학교 인성 영역이 500글자를 요구하니까. 띄어쓰기 제외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500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글자 수로 따지면 한 300글자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500글자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더 챙겨왔죠. 그래서 여름철에 강한 햇빛 때문에 좀 피로가 심하게 쌓인 친구가 생겼을 때 친구들과 의논해서 이런 활동을 연기한 적이 있다. 친구를 배려한 것들 어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성 부분이 좀 작성되게 되겠습니다. 독서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바이러스 행성이라는 책을 읽었고, 칼 짐머가 저자인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단락을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왜 읽었는가? 이 구성을 좀 보시면 이래요. 책을 왜 읽게 되었는가? 책을 왜 읽게 되었는가?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들로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무언가를 느꼈는가? 학생들이 초안을 쓰게 되면 이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300글자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저는 많이 투자해도 그냥 100글자 정도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00글자 중에 3분의 1 이상을 책 내용을 요약하는 데 써버린다고 하면, 원래 이 독서 부분에서 내가 왜 그 책을 읽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책 내용 자체를 엄청나게 요약해가지고 그 내용을 길게 써버리면 그냥 책 내용을 요약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요약본을 긁은 느낌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자신이라는 거 계속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여기 장래의 희망이 의사죠, 의사. 이걸 이제 위에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는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부분에서 이러한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창의 융합 면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학 부분이죠. 창의 융합 면접이 20분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이를 받아서 20분 정도 자기가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구상 시간이 20분이 있고요. 펜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펜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미리 답변을 구상한 다음에 그 종이를 들고 가서 10분 동안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독서 인성 면접이 원래 20분, 15분이었다 점차 줄어서 이제는 10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외국제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이 제시문이 주로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독서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묻는 형태가 되고요. 구상을 10분 동안 한 다음에 또 10분 동안 스피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공통질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공통질문마다 이제 개별 질문이 추가 꼬리 질문으로 나오는데, 개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출시되는 비율보다 생활기록부에서 출시되는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는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 실제로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진 어떤 경향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기가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해야겠다라는 가이드를 미리 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부분이죠. 독서 경험을 기반으로 융합형 이런 면접 질문을 제시하는데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주고 만약 이 책의 저자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지 얘기해보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얘기해보자 같은 이런 형태의 책을 이용한 형태의 문제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질문 예시를 좀 보자면 이제 올해 출시가 됐던 공통 질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학 문제에서 이제 남학생 수학 면접이었죠. 저희가 이제 60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10간과 12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는 색깔, 예, 색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황금 돼지띠,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60년마다 돌고 있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무슨 연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가 병술년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2037년은 무슨 해가 되겠는가라고 일단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색깔과 연계해서 할아버지가 검은 원숭이의 해에 태어났는데 손자는 붉은 돼지의 해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둘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라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리는데 임진왜란이 뭐 1500년도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 있는 해는 몇 년인가? 60년마다 도니까 2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던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정답이 아예 없었던 문제나 대답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수리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 재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던 이제 태음력, 태양력을 이용한 그레고리력과 이집트력을 이용한 형태의 단력 문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무난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특례 그리고 태권도 전형 학생들이 이제 풀게 된 수학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 잉카 문명에서 매듭을 묶는 것이 이제 키프매듭이라는 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키프매듭. 키프매듭은 이제 한 번 묶을 때 4번까지 최대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약하자면 사진법 문제가 됩니다. 사진법. 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좀 배제가 돼가지고 이 친구를 좀 확인을 하고 무슨 문제인지 알아들으려면 평소에 자신이 수학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진법이라는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고 진법으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이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매듭 3개, 두 번째 줄에 매듭 1개, 뭐 세 번째 줄에 매듭 2개, 네 번째 줄에 매듭이 없고 다섯 번째 줄에 매듭 1개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줄 매듭 3개는 그냥 3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줄에 매듭 1개는 4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줄에 매듭 2개는 4의 제곱이 2개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럼 이제 총 가죽의 수를 뭐 몇 마리를 표현하려면 사진법으로 표현하려면 얼마나 매듭을 묶어야 되느냐 같은 이런 류의 질문으로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사항을 좀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용의 관점, 기술 수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시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대, 옛날이죠. 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술 수용을 반대하는 측의 어떤 입장의 제시문과 기술 수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제시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러한 제시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이제 가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나를 이제 비판해보고 그러니까 가의 입장에 서서 나를 비판해보고 이걸 기준으로 앞서 이제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질은 어떤 자질인지를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기술 수용의
찬성하는 입장 쪽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게 이제 필요한 인재는 융합형, 적절하게 기술을 수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학생이 결국 필요한 자질 아니겠느냐, 이런 류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무난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그러니까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질문이 좀 다르니까 독서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최근 한참 핫한 주제죠.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메타버스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고 이제 배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선문답을 하는 제시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실학,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떤 학문의 적용, 실제로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학문에 대한 것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독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서 2번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주제와 메타버스 자체가 무엇인지 대부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2번이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상상고등학교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상상고등학교 좀 정돈하자면 결국 필요한 것들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깊은 지식의 이해, 그리고 관심, 독서 부분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살펴보는 뭐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독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시문과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이용해서 근거 삼아서 답변해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어떤 중요도나 우선순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면접에 더 힘을 많이 쏟으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보다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상상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리과학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그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할 수 있는 수리과학 면접 같은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배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학교 북일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